자, 시사건건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저는 잘 몰랐던 건데 코오롱제약 인보사 사태, 바이오 제약주의 명함. 야, 이것도 이제 영화 신봉님께서 저희 유튜브에 이제 주식으로 팔아야 되니까 이런 사실 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에 굉장히 자극적인 아시아나항공 막 팔리고 네. 사주 날라가고 막 이런 자극적인 뉴스가 네. 많아서 그렇지 코오롱제약 인보사 사태 제가 잘 못 봤거든요. 저도 잘 모르는 주제죠. 네. 이제 한번 저도 한번 나가 보려고 이제 네네. 세상에 한번 나가 보.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코롱 제약이라고 사실 그렇게 제약이나 바이오 쪽 본 사람들은 알고는 있는데 네. 그렇게 메이저하진 않아요. 코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는데. 네.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제약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냐면 우리가 약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타이레놀처럼 화학 성분으로 먹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약을 개발하는 게 약간 예전 스타일이 됐어요. 요즘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세포를 배양해서 세포가 분비하는 물질을 사람이 먹게 하거나 아니면 세포에서 무슨 항체를 형성시키게 해서 그걸로 다른 암세포에 결합을 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제약 산업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약주 중에 바이오나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네. 그 회사들은 일반적인 화합물의 약을 파는 게 아니고 세포 배양을 하거나 그런 걸로 파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은 그 셀트리온 같이 바이오시밀러를 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바이오 시밀러를 하진 않는데 이게 그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제약회사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네. 이게 반도체 회사랑도 어떻게 보면 구조가 되게 비슷한데 컴파운드라고 하는 원료 물질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원료 회사가 개발하는 물질은 여기로 따지면은 뭐 ARM 그다음에 뭐 칩 설계하는 그런 쪽이랑 비슷한 거예요. 네. 거기를 그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 물질의 기전을 밝히고 그런 거를 하는 회사들이 있고 네. 그 회사들의 물질을 받아서 위탁 생산을 해주는 곳이 있어요. 위탁 생산을 해주는 게 거기 그 대만의 거기 회사 이름 뭐죠? TSMC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삼성 바이오 에피스, 네. 바이오로직스 네, 바이오로직스. 거기가 이제 위탁 생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고, 네. 근데 그 위탁 생산으로 만들어지는 곳은 이제 그것만 하기는 좀 모자라니까 네. 바이오 시밀러라는 것들을 만드는 건데 바이오 시밀러는 일종의 예전에는 화학 물질을 그게 특허가 풀리면 그 화학식으로 카피를 해서 약을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바이오 시밀러는 이 생명과학으로 만들어낸 물질들이나 항체나 호르몬 같은 것들을 특허가 풀리면 거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게 바이오 시밀러인데 네. 바이오 시밀러 이야기는 다시 조금 이따 이제 명함 편에서 네. 끝까지 보셔야 되니까 네. 중간에 광고 하나 넣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코롱 제약이 그 약이 딱 이거 하나예요. 인보사. 인보사인데 이 인보사 약이 뭐냐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관절염이 엄청 아프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 통증이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할머니들이 가장 큰 소원이 뭐냐 하면 무릎 안 아픈 거, 네. 허리 안 아픈 거. 그래서 맨날 무릎 갈아 끼우고 뭐 인공관절 넣는 수술 그런 거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무릎에 주사를 놓는 거예요. 무릎에 연골이 재생되는 성분이나 진통제 성분을 주사를 하면 통증이 훨씬 경감이 되거든요. 네. 근데 코롱제약에서 여기서 만들어낸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약을 주사를 하는 게 아니고 무릎에 연골을 재생시키는 세포를 넣어주자. 세포를 넣어주고 세포 중에서도 약간 형질을 변환시켜서 이게 재생을 도와주는 물질을 분비하는 세포가 들어간 약을 여기 무릎에 주사를 해주면 대박나지 않을까? 라고 시작한 게 한 20년 전이에요. 네. 20년 전이라서 코롱제약이 이때까지 개발을 해서 지금 한국 식약청에서는 승인을 받았고 네. 이제 미국에 팔려고 이제 미국 FDA에 승인 신청을 넣었죠. 네. 근데 승인 신청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인보사라는 게 세포가 두 종류거든요. 네. 세포가 두 종류인데 한 종류가 내가 만들었던 그 세포가 아닌 거예요. 다른 세포인 거예요. 제조 공정상에서 아니면은 어떤 실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종양세포에서 형질 변환된 것들이 잘못 섞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기전으로 말하면 너무 복잡하긴 한데 네. 원리는 두 성분 중에 한 성분이 내가 알던 성분이 아니었던 거였죠. 그러면은 그 알던 성분이 아닌 거를 개발하고 약이 나올 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게 코롱제약 측에서는 네. 미국 FDA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몰랐다인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암인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네. 이때까지 지금 코스닥, 코스피를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주들은 네, 그렇죠. 반도체 말고 바이오잖아요. 네. 셀트리온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게 정말 커졌지만 네. 실력은 형편없었던 거예요. 실력 자체가. 그게 20년 동안 성분이 바뀐지를 모르고 다 신청할 정도로 형편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와 얘기 들으니까 좀 약간 근데 20년 동안 이 다른 세포를 들고 20년간 연구를 해가지고 딱 냈는데 네가 연구한 거 이거 아닌데라고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제가 그게 지금 그래서 그 이제 코롱제약을 가장 공격하는 측에서는 네. 사실상 이거는 제2의 황우석 사태가 아니냐. 사실 구조는 똑같거든요. 황우석 사태도 세포를 바꿔치기 한 거였어요. 네. 세포를 바꿔치기 한 거였거든요. 지금도 중간에 어느 누군가가 실적 압박에 못 이겨서 세포를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 바꿔치기 한 거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네. 이 우리가 한국 제약회사에서 이때까지 개발했던 네. 수많은 약들이 있고 후보 물질들이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효과가 증명된 건 거의 없어요. 네. 이게 그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연골 재생으로 허가를 받은 게 아니에요. 통증을 경감시킨다는 걸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사실상 거의 진통제 진통 거예요? 세포를 배양해서 세포를 넣어줬는데 진통 효과밖에 없다는 걸로 증명을 받은 거니까 사실 기전상으로 보면 네. 그거는 잘못 만든 약이죠. 사실 제 기준에는 그렇겠죠? 제 기준에는 타겟이 맞지 않는 약인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 허가를 내준 것부터도 사실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제약 산업과 우리나라 식약청 사이의 관계도 굉장히 특수해요. 그렇겠죠. 굉장히 특수해요. 판이 좁거든요. 판이 정말 좁아요. 근데 형님이고 네. 다뭐 선후배고.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식약청에선 허가가 난 거잖아요. 그리고 식약청, FDA에서는 그 허가가 안 된 거고 중간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 세포가 그게 아닌데? 라고 FDA가 알려준 거죠. 그럼 식약처에서는 그 세포가 뭔지를 검사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있어도 안 했거나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없었다고 봐요. 능력이 없었다. 그게 그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바이오주 이야기가 나가는 건데 네. 우리나라 바이오주가 세계적인 레벨이 어느 정도라고 다들 생각하세요? 파이자. 파이자 정도 된다? 예. 우리나라 수준이요? 우리나라 수준. 우리나라 수준에 택도 없죠. 택도 없죠. 우리나라는 바카스. 그렇게 훌륭한 명약인데 명약? 우리나라 뭐 사실 그 뭐 대한민국- 두통하면은 뭐 개보린? 개보린, 펜잘 뭐 이런 것도 그거부터 우리나라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런 뭐 아스피린, 타이레놀 이런 뭐 진통제 이런 것들 다 그냥 외국 거 네. 우리나라가 신약을 개발한 역사가 40년도 안 돼요. 개발을 시작한 그냥 게? 시작한 게 4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약이다 라고 당당하게 내세울 만한 게 백신 몇 종류 말고는 없어요. 하긴 바카스도 우리나라 게 아니죠? 바카스 우리나라 게 아니죠. 아니죠. 비타 500은 우리나라 거 같아요. 비타 500은 우리나라 걸 겁니다. 비타 500은 우리나라 거겠죠. 예. 우리나라 의학 수준 비타 500으로 하죠. 근데 너무 그렇게 말고도 자존심 상하는데? 판콜 F 정도 할까요? 판피린? 판피린도 우리나라 거 판피린 아닐걸요? 우리나라 그런 거? 그런가? 오래된 약들이 대부분? 근데 그 우리나라 요즘에 바이오주를 보면 주가는 엄청나게 높잖아요. 네. 시가총액으로 엄청 높은데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 기업을 느끼는 게 이 사람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주식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 동의합니다. 그 사람들은 신약 개발은 전혀 사실은 이슈몰이 뭐 삼상시험 들어갔네, 임상시험 어디까지 돌입했네, 보도자료 내는 데만 혈안이 돼 있지. 무슨 물질을 발견했다. 그걸로 뭔가를 실질적으로 그걸 성과로 전환시키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나마 성과라고 조금 있는 데가 셀트리온이에요. 네.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를 파는 회사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시밀러도 일종의 카피예요. 네, 일종의 바이올리스는 카피. 카피죠. 특허가 만료되고 네. 그때까지 빨리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시장을 가져오겠다는 건데 네. 바이오 시밀러는 특허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얼마나 빠르게 기존의 오리지널 약과 비슷한 약효로 싸게 빨리 대응할 거냐 그게
그게 그 회사의 실력인 거죠. 예. 똑같은 걸 하는 건데 그 기존에는 이제 화학 조합식이었다면 이건 이제 세포로 하는 거죠. 세포를 배양하는 어쨌든 그런 그게 거죠. 바이오 시밀러스 카피약이든 네. 오리지널을 얼마나 빠르게 양산형으로 네. 싼 가격에 동일한 효과를 보게 만들 거냐가 그런 회사들의 네. 실력의 그렇죠. 잣대일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거기가 순익이 나겠냐고요. 순익 비율을 생각을 하면 오리지널 약은 순익 비율이 이만큼이라면 그렇죠. 카피약은 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네, 당연히. 근데 그것도 기존에 있던 시장을 오리지널이랑 경쟁을 해서 가지고 와서 네. 그 순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까지 단계에 도달한 회사도 몇 가지 없어요. 쉽지 않죠. 그럼 나머지는 사실은 성공 가능성이 거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주식하는 그 좀 이렇게 깊게 보는 사람들은 사실 바이오주는 코인이랑 비슷하다. 코인이랑 이렇게 얘기를- 똑같아요. 네. 코인이랑 정말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주의 투자는 네. 그냥 코인하는 느낌으로 하셔라. 네. 우리나라 바이오주의 가치 투자란 존재하지 않아요. 음. 우리나라는 바이오주의 수준 자체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낮기 때문에 자원주도 똑같습니다. 예. 피해자. 예. 지엔텍 홀딩스 상장 폐지. 예. 저는 대부분의 그 테크가 있는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의 그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 여하그 신봉님 말에 동의하는 게 얘네들이 하는 거는 처음에 이제 무슨 물질을 발견했다. 네. 연구에 돌입한다. 이러면서 그 연구를 시작하는 걸로 주가를 띄워요. 펌핑, 네. 펌핑 하는 거죠. 펌핑, 그리고 펌핑. 1단계 임상 들어간다고 또 띄워요. 네. 그리고 그 약이 나온 적은 없어요. 그리고 맞아요. 부정적인 소식 공시는 몰래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전 그런 거가 되게 그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흐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이오가 이제 코스닥을 이렇게 막 이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긴 한데 결국 돈은 끌어모으겠죠. 그 코인이랑 비슷한 그런 효과로.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그 주식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얼마 전에 그 무슨 제약이었죠? 엄청 올라갔다가 제약주가 하나가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이제 좀 뭐 한미 뭐 한미? 이런 네, 거. 한미. 한미. 네. 예. 그게 있었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실제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미도 약간 잘못한 게 있지만 주식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네. 거기에 막 덕지덕지 붙어서 네. 부풀려지는 과정이 막 보이거든요. 주식 투자 안 하고 옆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한미는 이미 벌써 쫙 올려서 자기들이 돈 잔지 다 끝냈어.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이게 진짜 웃긴 게 그 뉴스 기자 댓글을 보면 인보사가 안전하다고 댓글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내가 거기 투자해놨겠지. 굉장히 안전한 약이다. 네. 그리고 효과가 있는데 아니 진통 효과가 증명이 됐고 허가 취소를 왜 하냐라고 댓글에서 겁나 열심히 주장을 하고 있고 추천도 되게 많이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아니, 사람이 주주들이죠. 주주들이죠. 아 그렇죠. 자기 돈이 들어가면 이성적이지가 않아져요. 그 코인 코인 보세요. 코인 리플 4,000원에 들어간 사람들 뭐 10,000원 간다, 20,000원 간다 막 그랬지만 네,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바이오주는 다 임상 시험이라는 단계가 있잖아요. 네. 임상 시험 1상, 2상, 3상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요동치기도 하고 그런데 네. 사실 임상 시험은 굉장히 과학적인 절차거든요. 네. 과학적인 절차인데 우리나라는 임상 시험에 정말 미친 듯한 관심과 사람들이 압박을 가해요. 그걸 보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게 과학적으로 잘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임상 시험 같은 거는 가장 엄밀해야 될 단계에서 네. 제약회사는 당연히 효과가 겁나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할 거고 네. 과학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장을 정말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밖에서 나한테 클라이언트가 의뢰를 했는데 네. 그걸 그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임상에 들어가면 일단 임상 실험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인 검증 단계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는 주식을 투자한 인간들의 욕망이 엄청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임상 실험 한번 하는 거에. 그러면 이 검증 과정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첫 번째 임상이 실패했어도 실패했다고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이제 두 번째 임상에 들어갈 만한 좋은 결과물을 얻어냈다라는 걸 발표를 해줘야 돼. 그렇죠. 의미 있는 성과가 네.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이제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과학의 영역에서 네. 갑자기
이제 문학의 영역으로 그렇죠. 가게 되는.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그 거기 주식 카페 같은 거를 가끔씩 기사 같은 거 검색으로 가면 사람들이 임상시험 참여를 어떻게 하냐고 막 물어봐요. 내가 들어가서 하겠다. 내가 들어가서 그냥 나는 나왔다. 벌떡 나갈 거다. 아니 진짜 이렇게- 증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절뚝이며 들어가가지고 어이구. 아프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떡상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내 한 몸. 아 근데 제가 알기로 그뭐 저도 임상에 참여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대학생 때 돈 벌라고. 동등성 시험 네. 그런 거요? 근데 그런 거 가면은 보통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어서 대조군이 맞고 일어나면 대조군은 사실 그냥 뭐야 그 비타민 주고 그 약 줄 때 비타민 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것도 이제 실험이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정신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내가 가서 위약분에 가서 벌떡 일어나. 그러면 뭐야 비타민만 먹어도 된다고? 그럼 나 이 약은 효과가 없네 이렇게 돼 버린다고요. 그러면 아 정말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주는 정말 복마전이에요. 복마전.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바이오주가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도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2의 스티브 잡스라고 이렇게 불렸었던 여자 CEO가 하던 그 뭐 피 한 방울이면 이제 무슨 뭐 건강 검진을 이제 다 대체한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엄청난 투자를 받아가지고 연구를 했지만 사실상 이제 다 뻥이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날아가 버린 그런 사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있죠. 네. 그런 거 보면은 이 바이오나 그런 제약 산업이 사실 저는 이제 미래에 그 주식이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한 번 이렇게 성공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그쪽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산업군이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우리도 이제 점점 이제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약도 그렇고 의료기기도 그렇고 한 번 성공하기 시작하면 이게 엄청난 그 수익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성공 생각을 사례가 하거든요.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흔히 한 착각 중에 하나가 제약이나 바이오가 블루오션이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블루오션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이공계 인력의 10% 정도가 바이오에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바이오에 엄청난 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걔들이 똑같이 열심히 다 하는데 네. 내게 잘 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 블록버스터 신약이라고 나온 것들은 엄청난 돈을 때려 부어서 나온 거예요. 다 마블 유니버스지 그냥 독립 영화가 다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회사 약들은 그래서 최소한 들어갈 때 조 단위 거의 조 단위로 들어가서 10조를 먹는 거지 30억 들고 들어가서 1조를 먹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다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냥 꿈을 꾸고 있는 건데 그 꿈은 그냥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에요. 실제로 한국인들이 사실 한국이 대단한 나라거든요. 네. 첫 번째로 도로에 자기네 나라가 만든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군데 없어요. 펄럭 지금 펄럭한 거예요. 현대 펄럭. 자동차. 없어요. 네. 전 세계에 자기네 나라가 만든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군데 없습니다. 아이폰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폰도 있고 삼성도 있고. 뭐야? 제가 이거 들고 제가 우리나라 미국이 아니라 적어 드세요, 저거. 뭐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삼성, LG 핸드폰을 들고. 뭐야? 다니고. 아이폰 2대 삼성 한 대네. 뭐야 이거? 그래서 메모리는 삼성일 겁니다. 제약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든 다 잘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지타산이 안 나오면 사실 과감하게 포기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여기에 투자해서 자동차 산업을 이제 와서 돈 많은 나라들이 그거를 만드느니 그냥 수입해서 갖다 쓰는 게 더 남는 장사고 자기 나라가 잘하는 거를 하고 그게 이제 결국은 무역이라는 것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에서도 이거를 투자를 막 해줘요. 제약 신약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약간 이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삼성도 바이오로직스랑 에피스에 그냥 무한정 때려붙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실적이 난 적도 없잖아요, 사실. 네. 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그 다른 산업군이랑 다르게 이 바이오 산업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었고 그리고 한번 떴다가 내려온 적이 있고 그리고 삼성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돈이 있을 때 집어 넣어야겠다라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미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형성이 된 거죠. 우리나라 부동산처럼. 네. 부동산도 네, 보면은 그 돈 많은 사람들 강남 부동산이든 어느 부동산이든 지금 레디예요. 그냥 돈을 싸들고 싸지면 사야지 보고 있는 거고, 거기도 바이오 제약도 저는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시장이 형성이 돼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이오의 특징이 뭐냐면 자원 개발 같은 경우에는 파서 꽝이야. 그러면은 거기가 이제 폭락을 하고 이제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오는 다른 거 개발하면 돼요. 그것도 있고 워낙 우리는 그 바이오는 오래 걸립니다. 지금 이번에 실험을 했지만 지금은 약간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동안 또 다음번- 쌓인 노하우도 네. 일단 자산이 되고 네. 그리고 보통 신약 개발하는 그 기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30년 되다 보니까 그 돈이 계속 그 안에서 이제 자가 증식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들어와 가지고 그 오를 때마다 나도 사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생기는데 바이오 미래 없어라고 빠진 사람이 잘 없는 시장이 되어버린 그러니까요. 거죠.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사실은 안 될 건데 나도 알아요. 안 될 거예요. 근데 계속 올라. 그렇죠. 왜 나 안 샀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동산이랑 좀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계속 많고 관심을 갖다 보면 누군가는 넣고 그리고 넣은 사람은 다 빼지 않아요. 약간 그냥 이렇게 넣고 지켜보다가 물타기를 하는 거죠. 떨어지면 이제 또 사고 또 사고. 그래서 의사들이 바이오주에 투자해서 성공한 걸 못 봤어요. 다들 되게 까칠하게 보거든요. 야, 저 새끼들 뭐 하냐? 저 이상한 짓 하네? 그러고 있는데 계속 올라. 그러니까 이게 저는 딱 코인판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코인판, 부동산으로 치환해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거를 가치 투자란 이름으로 제발 포장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코인이랑 그런 뭐 테마주랑 좀 다른 그 영역이라고 보는 게, 바이오가 물론 가치는 없잖아요. 하지만 바이오는 그 기대감이라는 거가 굉장히 유통기한이 길어요. 코인은 딱 봤을 때 이제 거품이 한번 꺼지면은, 그리고 이게 실체가 없다라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한번 올라갔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회복이 잘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정말 뭐 자원주라든지 아니면 테마주도 뭐 안철수 독일 간 다음에 떨어지는 거고, 대선 끝나면 이제 끝나잖아요. 거품이 빠지는데 이 바이오라는 거는 그 거품의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저는 아직도 그 유통기한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쵸. 그래서 어쩌면 이거는 그 의사 입장에선 짜증나고 열받는 그런 곳일 수도 있지만, 정말 투자자 주식으로 내가 한 방 먹겠다라는 사람은 잠잠할 때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저는 잠재력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자본주의가 이 문과의 영역과 이과의 영역으로 많이 우리가 쉽게 이등분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과의 영역에서는 이게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면서 공식이 사라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감성의 영역으로 가는 네, 거니까. 이게 뭐 수요와 공급이고 나발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면 네. 갑자기 같은 값으로 똑같이 지었는데 그 아파트 값이 여기와 여기가 천차만별 그렇죠. 차이가 나게 되고,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인간의 수치할 수 없는 욕망들이 거기 끼기 때문에 네. 가능한데,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인간의 욕심이 수치할 수 없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인판의 비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네. 이게 코인판은 내재 가치가 없잖아요. 네. 솔직히. 네. 네. 그런데 바이오 쪽은 그래도 사람이나 지식은 좀 남는 게 아닌가. 그렇죠. 뭐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코인판과 비슷하다라고 한 거죠. 네. 코인판보단 낫죠. 코인판보단 나은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확실하죠. 확실히. 뭐 그렇게 해서 제가 뭐 바이오를 추천을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 기대 심리의 유통기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인은 그 유통기한이 사람이 길 것이다, 화폐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깨지는 순간 이제 추락을 한 거고, 네. 뭐 자원이라든지 뭐 아니면 테마주들은 다 그런 기대가 깨지는 순간 꺼져요. 그 올랐던 그런 게. 근데 바이오는 얘가 내가 들어간 그 기대감이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진실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틀렸다는 것도 틀렸는지 아닌지의 그 유통기한이 끝난다는 거는 정말 거기에 나온 그 FDA 미국에서 니네 틀렸는데? 라고 이렇게 뭔가 증거를 보내주거나, 아니면 어디에 가서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뻥튀기 됐던 게, 계약이 실패했어. 그럼 쭉 꺼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하지만 한번 해봤으니까
다음에는 잘할 수 있을 거야라는 그 지금 쌀 때 사야 돼라는 그런 사람들이 나름 자기가 가치 투자라는 명목으로 물타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기대감의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어서 근데 어쨌든 이거는- 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안 사는 게 맞죠. 네. 근데 제가 방금 든 생각인데 네. 대박 투자법을 발견했어요. 뭔가요? 이게 벤처인데 네. 교수가 40대나 50대쯤 때려치고 나와서 차린 벤처가 있으면 네. 그거는 살만한 것 같아요. 교수가 그 자리 좋은 자리를 때려치고 나와서 자기 인생을 걸만한 정도 아이템인 거잖아요. 근데 보통 때려치지 않고 겸무로 하지 않나요? 겸으로 하면은 요즘에 안 되는 데가 있어서 때려치고 아. 나가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 근데 거긴 이때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몇 군데가 있는데 네. 다 아이템이 괜찮아. 어, 나만 알고 있어야지. 지금- 절대 말 안 해줘야지. 지금 밑밥 가는 걸 수 있어요. 10년 뒤에 바이오에 네 여왕의 신봉님 나오면 제가 알기로 왓슨이 그 의료 빅데이터 쪽에서는 국제적으로 그 지금 가장 잘 나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곳으로 알고 근데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 빅데이터 센터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너무 현업자라서 이건 나중에 구독자 한 10만 명 되면 네. 10만 명 특집으로 빅데이터 투자 가이드. 지금 결국 어떻게 됐냐면 바이오 하지 마라 됐는데 와가지고 바이오 해도 된다로 설득당하고 가신 것 같거든요. 아 지금 그래서 나 지금 머릿속으로 투자법을 생각하고 있어. 우리 쌍둥이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뭐 정리하겠습니다. 코롱제약에서 인보사라는 약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을 해서 했는데 식약처가 허가가 났고 미국 FDA에서는 빠꾸 맞았어. 빠꾸로 맞았다. 그래서 이게 주가도 출렁출렁하고 이게 고의적 알고 한 거냐? 방우석 사태처럼 알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재발을 이런 인보사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어떻게 하면 막을 거냐 이런 논의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아 그 이야기를 안 했네요.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아 그렇네요. 사실 작정하고 구라를 치면 못 막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막아요? 이게 식약처가 능력이 좀 늘어야 돼요. 식약처가 확실하게 이게 민간 기업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관리 감독, 특히 아카데믹한 쪽은 그 학교에 있는 사람이랑 기업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관리 감독 있는 사람들이 더 똑똑해야 돼요.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대우가 그렇죠. 식약처 대우가 진짜 구려요. 안 좋죠. 네. 약간 붙였습니다. 더 붙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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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뭐 그러려면 식약청이죠. 처인가요? 식약청장님이죠. 식약청장. 청이죠. 청이죠. 네, 네. 식약처라 그러면 싫어할 겁니다. 아. 식약청이니까. 갑자기 헷갈리네. 네, 네. 다시 청 한번 맞는 것 하고 같아요. 있어요. 네, 식약청. 아 청가? 아, 헷갈리네. 식약청. 아, 또 헷갈려. 단위가 헷갈리나 봐. 청이 맞을 거예요. 검색해 보면 돼요. 제가 알기로 식약청이 맞습니다. 청보다 처가 아래잖아요. 그렇죠. 외청. 네. 처. 식약청이다. 청이에요. 아, 네. 청.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바이오 제약주의 명함까지. 네, 그래서 네. 제가 좀 정리를 또 한 번 더 하자면 결국 이과 의대 교수님은 이거를 가지고 안 좋다, 과학적으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경영학에서는 그걸 가지고 팔았다, 세일즈에 성공했다라고 저는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맞습니다. 주식 많이 하세요. 네, 부동산보다 낫습니다. 부동산보다 낫다 주식이. 그거는 또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네, 있겠는데요. 그렇죠. 부동산보다 나을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은 돈이 있어요. 주식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 아니요, 그냥 국가 경제에 이제 주식이 그렇죠. 낫다는 거죠. 부동산보다. 그렇죠. 네, 부동산 그런 얘기입니다. 투자보다. 네.